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그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격주로 학교에 등교를 하면 되고요. 시험을 본 다음에 8월 달부터는 방학 때까지 매일 등교하게 될 겁니다. 방학이 8월 12일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요즘 학교에 나와도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생활하느라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마스크가 입으로 들어와서 숨쉬기가 곤란해요. 여러분도 힘들고 선생님도 많이 힘드니까 우리 학교에서 서로 좀 학교 나와서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심화과학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심화과학반이 2학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심화과학반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심화과학반 지원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래는 어제 수요일까지였는데 월요일까지로 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주말에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학교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로 신청서를 내야 되죠.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신청서를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전기 유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검전기입니다. 검전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아주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전기 부분은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1시간 들으면 시험에서 몇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힘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전기 부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전기가 뭐냐, 검전기의 말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쵸? 검전기. 검전기는 요 검자는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검사. 뭘 검사하냐?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를 검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체가, 우리 보통 물체를 딱 보고 이 물체 전기 띠네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체를 이 검전기라는 기구에다가 갖다가 가까이 가져가 보면요, 이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구나, 아니면 이 물체가 지금 전기적 중성이구나, 요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전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하자면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물체가 가진 전하의 양 있잖아요. 이 물체가 전하량이 많은지 적은지 요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까지도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 학습 내용 한번 보고 가야죠, 그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정전기 유도를 배웠는데, 정전기 유도라는 거는요, 마찰하지도 않았는데 정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대전된 물체, 전기를 띠는 물체를요, 가까이 가져가면요, 대전체에서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 그리고 대전체에서 먼 쪽은 대전체하고 같은 전하의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정전기 유도는 도체하고 부도체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도체가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 자체가 뭐 전기적 인력이나 청력에 의해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몰려간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전자가 빠져나간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 바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 자체가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도체에서는 전자들이 그 원자나 분자 안에 이렇게 구속이 돼 있죠. 잡혀 있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이 부도체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전자가 그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전기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치우치는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가 치우치지 않는 반대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가 치우쳐서 재배열된다는 표현을 썼고요. 이런 걸 우리 유전분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정전기 유도의 예는 크게 보면은 교과서에 나온 거는 그 낙뢰, 번개 얘기가 나왔죠. 구름의 아랫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땅이 그러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에 전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요, 땅하고 이렇게 전하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통 전위차라고 하는데, 이 전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한순간 땅으로 전자를 방출하게 돼요. 쫙 하고. 그게 바로 번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의 일종이다. 지난 시간에 영상도 봤죠? 그리고 뭐 먼지 떨이개, 복사기, 공기청정기, 뭐 풍선에 종이 조각 달라붙는 거, 요런 거 선생님이랑 알아봤고요. 그리고 좀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정전기로 굴리는 캔. 이 실험은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털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면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텐데, 알루미늄 캔에다가 이 플라스틱 대전된 마이너스 대전체인 그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이 플라스틱 막대가 그 알루미늄 캔에다가 정전기 유도 현상을 나타내게 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캔에서 플라스틱 막대하고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겠어요? 그렇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니까 이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끌려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난 차시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실험 영상 올려놓은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하면 오늘 내용은 이 정전기 유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검전기의 변화를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전기의 원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 학습 목표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면 검전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자, 검전기는 일렉트로스코프라고 부르는 기구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전기가 뭐냐 하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내는 데 쓰는 도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전 상태라는 거는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요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물체를 여기다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요 부분에, 넓적한 부분에다가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기를 띠고 있잖아?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대전이 된 물체다 라고 하면 여기 밑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요 녀석들이 쫙 하고 옆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부분의 명칭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검전기는요,
도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넓적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부분, 그 다음에 이 길다란 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으로 뭔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다 금속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칠한 곳은. 자, 요 부분의 이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놔요. 간단하게라도. 알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위에 넓적한 판때기로 생긴 부분은 일단 재질이 뭐냐면 금속입니다. 금속. 재질이 금속이에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판처럼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금속이에요. 여기. 지금 요 부분도 금속이거든. 근데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 여기도 금속이야, 금속. 근데 여기는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지,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금속 막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금속판과 금속 막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금속인 걸로 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금속 막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뭐가 붙어 있냐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아주 얇은 은박지가 붙어 있어요. 아주 얇은 은박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금속이겠죠, 그쵸? 그래서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금속이긴 금속인데 굉장히 얇은 종이 같은 종이 같은 아주 얇은 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박지에서 이 은은 뭐 진짜 은은 아니고 은빛이 나는 박자가 의미하는 거는 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빛 나는 얇은 종이 같은 거, 그게 은박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얇은 그 은박지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 여기 금속 막대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금속판과 금속박은 오늘 이 두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 금속박 요거 구분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어떤 이름을 띠고 있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부분도 알아볼게요. 자, 이 금속 막대 부분이 여기서부터 뭘로 딱 감싸져 있는지 한번 봐봐요. 뭘로 감싸져 있어요? 요게 이제 고무마개입니다. 고무마개. 왜 고무마개를 여기다 뒤집어 씌워놨을까? 그렇지. 고무마개는 무슨 체예요? 절연체지 부도체란 말이야.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험에 영향을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 고무마개를 통해서 밖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렇게 생긴 요걸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요것은 바로 유리병이죠. 유리병도 마찬가지로 절연체입니다. 왜 유리병을 썼을까? 철로 된 병을 안 쓰고. 그치. 유리병도 마찬가지로 절연체로서 전자가 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걸 막는 장치죠. 그러면 이것도 고무로 하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고무 마개니까 그냥 똑같은 재질로 하면 좋았잖아요. 아니죠. 왜 유리로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유리로 했을까? 그렇지. 우리가 이 검전기를 쓰는 이유가 대전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무로 돼 있으면 이 안에가 보이나? 요 부분이? 요 금속박 부분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속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칭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금속으로 된 넓적한 판은 금속판이라고 부르고, 연결되어 있는 막대는 금속 막대, 그리고 금속 막대 끝에 붙어 있는 얇은 알루미늄 은박지는 금속 박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마개와 유리병으로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검전기의 모습이에요. 자, 검전기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교과서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사진에다가라도 꼭 적어 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전기의 모습 살펴봤고요. 자, 이제 검전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검전기의 구조는요, 얘가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검전기의 금속판하고요, 금속박은 뭘로 연결이 돼 있어? 금속 막대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부분부터 요렇게 가서 끝에까지 다 금속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금속이니까, 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부에 자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유전자가 있을 텐데 이 전자가 이제 자유전자라는 말에서 자유는 뺄게요. 전자가 금속판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 검전기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전기 가지고 어떻게 대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뒤에서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기다 써줄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만 보면 오늘 수업이 뭐 거의 끝나요. 잘 봐. 털 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라고 했습니다. 털 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인데 일단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털 가죽을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면 이 플라스틱 막대가 어떤 대전체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 막대는 어떤 대전체일까? 그렇지, 마찰전기 때문에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해 왔겠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고 털 가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털 가죽은요,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전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얘를 가까이 가져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접촉은 안 시켰어요. 자, 가까이 가져오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 여기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아래로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지? 아래로 전자가 이동하면 이 금속박으로 갈 텐데 이 금속박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금속박의 구조가 금속박이 한 장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금속박이 두 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원래 모습은 지금 얘죠. 원래 모습은 요거죠. 그쵸? 원래는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원래 요런 상태로 돼 있었지. 그지? 그지? 아주 나란하게 요런 상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자가 이동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쭉 내려오던 전자들이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요쪽으로도 전자가 가고 요쪽으로도 전자가 가니까 졸지에 이 금속박은 둘 다 무슨 전하로 대전이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속박 두 장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죠?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대전체가, 그러니까 전기를 띤 물체가 다가오면요, 전기력 때문에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청력에 의해서 전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박에 각각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이 되는 거죠. 정전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금속박의 모습을 보면 금속판에 가까이 한 물체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아냐? 금속박이 벌어지면 이 물체는 전기를 띈 물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인 물체를 가지고 오면 전자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동 안 하겠죠. 전자가 이동 안 하면 요 상태 그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관찰을 하면, 아, 여기 가지고 온 물체는 전기를 띈 물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이 물체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검사하는 기구. 그래서 검전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검전기의 구조에서 왜 검전기가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인지 지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대전체를 가지고 오면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얘 전기 띄었구나. 얘는 안 벌어지면 얘 전기 안 띄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니까 검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검전기의 뜻 알겠죠? 예,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검전기의 구조 한번 좀 더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중성인 검전기는 원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요렇게 나란하게 요렇게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고 요렇게 나란하게 있어요. 얘는 지금 청력이 작용 안 하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상태의 검전기냐면 중성인 상태의 검전기라는 걸 요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면 금속판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원자핵은 못 움직이잖아요. 금속판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무슨 힘 때문에? 청력이라는 힘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금속박이 두 갈래잖아요. 여기서. 그죠? 전자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벌어질 때요. 여기 온 털 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의 전하의 양이 세면 셀수록 전자를 더 많이 아래로 내려보내겠죠. 그럼 여기 전자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죠? 전자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전하의 양이 위에 온 대전체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전하의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조금만 벌어졌다면 위에 온 대전체의 전하량이 많을 때는 쫙 하고 날개를 더 많이 펼쳤죠. 그죠? 얘가 더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전기에서 지금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죠? 그렇지. 검전기의 구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는 검전기로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전체가 띄는 전하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할 수가 있다. 얘보다는 전하량이 어떻게 된 거야? 전하량이 오른쪽이 더 많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금속박은 왜 벌어질까? 아까 했지만 금속박은 여기 요거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는데 왜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지금 무슨 대전체예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무슨 힘 때문에? 전기적 청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금속박 쪽에 양갈래로 나눠졌으니까 양갈래로 전자들이 이렇게 더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졌으니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금속판은 전자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금속판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되겠어요?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쪽은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전기 유도의 정의 보겠습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를 띠고 다른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어떤 전하를 띠고 그렇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는 현상. 이게 바로 무슨 거였어요? 정전기 유도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금속판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무슨 현상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금속판과 금속박이 둘 다 중성이었는데 중성에서
금속판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금속박은 중성에서 무슨 대전체가 됐어요? 각각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금속박은 다른 전하를 띱니까? 같은 전하를 띱니까? 둘 중에 골라보십시오. 자, 생각해봐요. 자, 여기 써있죠? 그죠? 두 금속박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금속박이 같은 전하를 띠니까 서로 밀어낼까요? 아니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금속박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기 가지고 온 이 물체가 전기를 띈 것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보면 중성인 검전기라고 했어요. 지금 요 말이 중요해요. 중성인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를 여기다 이제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노트에다 그려봐야 됩니다. 자, 얘가 중성인 검전기인지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노트에 그릴 때는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그리면 돼요. 지금 여긴 사진을 붙여놨는데 노트에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금속판 그리고 여기에 금속 막대 이렇게 달라붙은 거 그리고 옆에는 이제 금속박은 빨간색으로 해볼게. 금속박이 두 가닥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속박을 요렇게 해봐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일자로 그려, 일자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렇게 일자로 그리는 이유는 지금 청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 자체가, 지금 요 금속, 요 한 덩어리 자체가 중성이라는 거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야. 요 금속박이 일자라는 거는요. 알겠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야.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과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근데 여기다 검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유리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검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전기 그리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해볼 거야. 뭘 가까이 했대? 중성 검전기라는 건 어떻게 알아? 요 금속박의 모양 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가까이 했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는 지금 플러스로 된 플러스 대전체입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딱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플러스 대전체, 얘네는 지금 금속이잖아. 이 안에 무슨 전자가 있다? 자유전자가 있다. 자유전자. 그러면은 금속박에도 자유전자가 있겠죠. 이렇게. 금속박에 있던 자유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그치. 금속박에 있던 자유전자가 각각 금속판으로 이동해서 이쪽에는 전자가 엄청 많이 금속박에서 올라와서 있겠고, 이 밑에는 원래 있던 거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들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지? 전자들이 줄어들었는데 뭐는 일정하게 아직 남아 있을까요? 여기 원자핵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 원자핵은 그대로 있죠. 그죠? 원자핵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금속박은 어떤 전하를 띨까요? 그지? 이 금속박은 각각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요 위에 금속판은 어떤 전하를 띨까요? 전자들이 위로 왔으니까 요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습니다. 그럼 전자의 이동은 어느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자 이동은 이 위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화살표 한 방향.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했다.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금속박은 전자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금속판은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얘가 무슨 대전체예요? 마이너스 대전체죠. 그런데 가까이 하니까 이 플러스 대전체에서 플러스 대전체죠. 플러스 대전체에서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고, 먼 쪽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금속박이 플러스 전하니까 이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금속박은
청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두 개 같은 전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금속판은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커지는 거야.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금속박은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인데, 금속박은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 다 플러스면은 청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고 왔을 때 금속박 벌어진다. 아, 그래서 얘는 전기 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도 보면 중성 검정기에 마찬가지로 또 중성이네요. 어떻게 알아? 여기가 지금 일자로 딱 요렇게 된 걸 보고 아는 거야. 자, 여기에 무슨 대전체를 갖고 와? 마이너스 대전체. 자, 마이너스 대전체. 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왔어. 가까이 온 거야.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은 여기 있는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쵸? 전자 이동은 어디입니까? 전자 이동은 아래 방향입니다. 이때 받는 힘은 무슨 힘이다?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까 선생님 말 잘못했나? 아까 요거 할 때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지? 플러스 대전체가 왔을 때는 위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끌려오는 거야. 그지?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 미안해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뭐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여기 있는 자유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아래로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전자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전하로 각각 대전이 되겠죠. 금속판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전하로? 플러스 전하로. 자, 여기 마이너스 전하, 여기 플러스 전하, 여기 마이너스 전하.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죠. 이게 바로 무슨 유도 현상이에요?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이런 검전기에서 이렇게 금속박이 옆으로 쫙 하고 어떻게 된다? 벌어지게 된다. 이 금속박이 벌어지면 전기 띈 거다. 자, 그럼 요거 해보자. 금속판의 전자 일부가 마이너스 대전체로 인해 청력을 받아서 금속박으로 이동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번에는 청력 때문에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금속판은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빨리 오고 봐봐. 금속판은 청력 때문에 전자 잃었죠. 전자를 잃으니까 무슨 전하량이 커지겠어? 플러스 전하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금속판은 이번엔 플러스. 자, 금속박은요. 금속박은 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으니까 전자를 얻었죠. 금속박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커졌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량이 커지니까 금속박은 마이너스. 그런데 금속박은 두 가닥이야.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된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먼 쪽은 같은 종류니까 정전기 유도다. 검전기의 원리를 물어보면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요 내용은 엄청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플래시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거 금방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 대전체가 있습니다. 자, 요건 지금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검전기를 한번 보세요. 이 검전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쉬어봐 빨리. 원자핵과 전자 개수 완전 똑같죠? 이 검전기는 지금 중성 상태예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여기 지금 금속박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져와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오니까 전자가 인력 때문에 끌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보여요? 자, 전자가 아래에서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금속박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원자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잠깐 멈추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봐봐, 여기가 보면은 지금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거야. 그래서 벌어진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전자 이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 이동은, 그렇지. 인력이 여기 지금 전자가 지금 플러스 대전체 때문에 인력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금속 박 쪽에서 전자가 금속 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속박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금속판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여기 봐봐. 저기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금속판은 마이너스, 가까운 쪽이죠. 먼 쪽은 같은 전하,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자, 다시 가면 원래대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제 사라지겠죠. 원래 중성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 때문에 전자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로, 금속박은 둘 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서 청력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죠.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에서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잖아. 자, 치웠더니 다시 중성으로 돌아왔네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어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죠. 또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다시 봐도 얘는 지금 중성이에요. 이 검전기는. 가까이 가져가면 이건 청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전자들이. 자, 청력 때문에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자, 그래서 잠깐 멈추고. 자, 여기 전자가 있죠. 그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죠. 그죠? 그러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힘 때문에? 이번에는 청력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밀려가야지. 아래로 밀려가는데, 밀려가다 보니까 두 갈래야. 이 지점에서 두 갈래야.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전자들이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금속판은 지금 전자 잃어서 플러스 전하량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고, 금속박은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데 두 가닥이야.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요쪽도 마이너스니까 청력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플러스, 여기는 금속판 플러스, 얘는 금속박은 각각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청력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다시 멀리 해보고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지? 다시 가까이 한다. 다시 가까이 하면 전자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금속판 쪽이 플러스, 금속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 검전기의 원리가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플래시. 네. 자, 이렇게 마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전체의 플러스 전하량 또는 마이너스 전하량에 따라 벌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선생님, 이거 아까 설명한 겁니다. 맨 처음에 대전체, 그러니까 요 가까이 오는 이 대전체의 전하량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봐봐. 자, 이건 지금 무슨 대전체예요? 둘 다 마이너스 대전체네요. 둘 다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전하량이 어디가 더 큽니까? 전하량. 여기가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그치. 전하량은 지금 A가 더 크죠. 그랬더니 여긴 마이너스 대전체가 더 센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전자를 더 많이 이동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대전체기는 한데 전자를 조금밖에 이동을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어떻게 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봐봐. 대전체 플러스 전하량 또는 마이너스 전하량. 이 그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네요. 그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요렇게 다릅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한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전체 이 가까이 온 대전체가 어떤 게 더 전하량이 큰지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비교하면 대전체가 가지는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다. 위에 거 보지 말고 아래 벌어진 정도만 보고 어떤 게 더 센 대전체인지를 찾아보면 여기가 더 많이 벌어졌네. 그럼 A가 더 전하량이 크구나. 요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성 검전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중성 상태는 지금 여기 점점점으로 한 게 중성 상태예요. 요렇게 돼 있었는데 둘 다 중성이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돼 있었는데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금속 박에서 판으로 전자가 이동할 겁니다. 왜? 무슨 힘 때문에? 이번에는 인력이라는 힘 때문에 플러스니까. 그지? 전자가 인력 때문에 금속 박에서 판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어디가 전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 금속 판이 전자가 많아졌죠. 그럼 이 금속 판은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이 될 거고, 금속 박은 각각 플러스 대전체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그렇지, 금속 판에서 금속 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힘 때문에? 그렇지, 청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번에는 밀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자를 얻은 쪽은 어느 쪽이에요? 전자를 얻은 쪽은 바로 금속 박 쪽이네요. 그래서 금속 박 쪽이 마이너스, 금속판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서 금속 박 쪽이 마이너스, 양 갈래가 둘 다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 전하니까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기 한번 봐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오든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든 결과는 뭐예요? 둘 다 벌어지는 겁니다. 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띈 전하의 종류에 관계가 있어 없어? 없이. 물체가 플러스를 전하를 띠던 물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던 대전체이기만 하면, 즉 전기를 띠기만 하면 이 금속박은 벌어지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띈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속판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라는 건 전기를 띤 물체죠. 금속판에 전기를 띤 물체를 가까이 하면 무조건 금속박이 벌어진다. 무조건입니다. 종류에 관계 없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다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 얘기. 자, 두 번째. 앞에서 봤듯이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 그지? 요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중성 검전기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중성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찾아볼까요? 중성 상태의 검전기야, 지금. 그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뭡니까?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죠. 대전 여부라는 건 뭐야? 여기 가까이 온 물체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전기를 띄었다면은 벌어질 것이고, 대전체 종류에 관계없이. 그죠?
전기를 안 띄었다면 그냥 중성 상태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있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대전 여부고, 두 번째는 전하의 양을 알 수 있죠. 양을 비교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많이 벌어지면 전하의 양이 많은 거고, 이 대전체에 전하량이 많은 거고, 조금 벌어지면 전하량이 적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뭘까요? 알 수 없는 거. 이거 알면 천재. 알 수 없는 거. 바로 대전체의 전하 종류는 몰라요. 대전체의 전하 종류는 알 수가 없어. 알 방법이 없어. 뭐 어떤 검정기로는. 중성 상태 검정기로는 대전체의 전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전체의 전하 종류도 알고 싶어요. 알 수가 없을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지. 중성 상태 검정기로는 알 수 없어요. 이유 여기 써 있어요. 대전체 전하 종류에 관계없이 금속박이 무조건 벌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무조건 벌어져요. 그래서 중성 검정기로는 몰라요. 그럼 어떤 검정기를 써야 되냐? 대전된 검정기를 사용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이 대전된 검정기를 사용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지? 그래서 대전된 검정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대전된 검정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전된 검정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할까? 여기가 지금 벌어져 있잖아. 이렇게. 아까 중성 상태는 일자로 돼 있었는데 대전됐다는 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뭘로 대전된 검정기예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입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하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전하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올 거냐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와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오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 전자 이동은 아래로. 이제는 뭐 금방 알죠? 청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래에는 전자들이 더 많아졌네. 그러면 지금 벌어져 있었는데 전자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집니다. 그죠?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봐봐. 검전기가 지금 이 검전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였죠. 마이너스 검전기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검정기인 경우에 지금 대전체의 종류가 같잖아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잖아? 그러면 검정기와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라면 더 벌어진다.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번에는 검정기랑 다른 전하 띈 거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거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검정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전자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 전자를 그려놔야 되겠네.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검정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 막 해네. 네. 이렇게 했죠?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이번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전자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있던 전자들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 전자들이 여기 많아지겠네. 그죠? 여기 많아지고 이쪽은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오히려 줄었겠죠. 그지? 줄어들었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전하량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전하량이 줄었으니까 오므러들게 되는 거지. 하지만 아직도 전하는 남아 있으니까 완전히 일자가 되는 건 아니고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검전기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다른 플러스 대전체가 왔을 경우는 검전기와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가 오면은 여긴 같은 그지?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 그러면 검정기랑 같은 전하를 띠면 전자가 아래로 이동을 해서 여기가 더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진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검정기랑 다른 전하를 띈 게 오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잖아요. 둘 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전자가 끌려 올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므라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기랑 같은 전하를 띠면 더 벌어진다. 검정기랑 다른 전하를 띠면 오므라든다. 이걸 보고선 검정기를 대전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물체를 딱 갖고 왔는데 얘가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검정기랑 똑같은 종류를 띤 대전체구나. 그리고 오므라들면 검정기랑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번에는 무슨 전하로 대전된 거 볼까?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아침이라 새벽이라서 뭐가 울린다. 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를 보겠습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는 건 여기가 다 이렇게 전자보다 플러스 전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요거도 플러스 전하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치고 플러스 얘도 플러스 전하 검정기예요. 그럼 이제 전자 이동 볼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에 있던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이렇게 되죠. 그죠? 전자가 적어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전자가 더 빠져나갔어. 그러면 여기는 더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자, 여기는요.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와 볼게요. 그러면은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요? 전자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가지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전자가 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오므라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춰놓고 필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음 보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래시를 준비했거든요. 선생님이. 요거 대전된 검정기 정리하면 밑에 거만 볼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전된 검정기에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왔을 때 금속박이 더 벌어지면 같은 전하, 금속박이 오므라들면 다른 전하를 띈다. 그래서 정리. 대전된 검정기로는 대전체의 전하 종류까지 알아낼 수 있다. 중성 검정기로는 못 알아내요. 대전된 검정기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여기 한 번 더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요걸 보면 이제 플래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중성 상태입니다. 중성 상태.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알려줄 거고요. 요거는. 네, 자, 요렇게 됐어. 요렇게 됐다. 지금 요 상태를 봐봐. 요 상태를 보면 지금 이 검정기는 무슨 검전기? 그렇지. 이 검전기는 지금 어떻게 대전된 검정기냐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입니다. 그거 알고 넘어가야 돼. 왜 마이너스겠어? 전자들이 훨씬 많잖아. 그지? 마이너스로 대전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는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끌려 올라오겠죠. 그럼 여긴 전자수가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왜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벌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자들이 위로 빠져나갈 겁니다. 얘가 다가오면.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 금속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더 오므라들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벌어져 있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 거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오겠습니다. 자, 전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되는지. 인력 때문에 하나둘씩 끌려 올라오면서 이 금속바가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었죠. 그죠? 오므라드는 거 보여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까 전자의 개수가 줄었지? 그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요, 전하량이 줄어든 거예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다시 가면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금속박의 전하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오므라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전된 검정기에서 오므라들었다는 거는 이 검정기의 종류하고 대전체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는 오히려 전자들이 아래로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커지니까 더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잘 보세요. 그지?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커지니까 더 벌어지죠. 이 경우를 한번 봐봐. 자, 잠깐 멈추고. 지금 이 검정기의 종류는 마이너스 검정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증가한 거지.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커졌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더 벌어지게 됐죠. 더 벌어지는 현상을 딱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 검정기가 마이너스 검정기인데 얘도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엔 안 나오지만 문제집엔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이 가져가 볼 거예요. 이제 다시 중성으로 만들어야 돼. 중성으로 만들지. 이거 중성으로 만드는 건 오늘 못할 것 같다. 이게 뒤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 이번에 마이너스 대전체 다시 이제 플러스 검정기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게. 플러스 검정기를 만드는 과정. 자, 지금 요 상태 잠깐 봐봐. 요 상태 잠깐 보면 왜 플러스 검정기겠어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훨씬 더 어때요? 크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검정기야? 플러스 검정기가 된 거야. 플러스 검정기가 됐고, 지금 무슨 대전체가 가까이 와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금속판에 남아있던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청력 때문에. 그죠? 근데 얘네는 지금 왜 벌어져 있죠? 그렇지. 얘네는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그죠? 맞니? 여기 보면 플러스 전하량이 3인데 여기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가까이 가져오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내려오면 플러스 전하량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정상일 텐데 검정기의 종류하고 다르니까 오므라드는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이랑 했죠. 이거보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보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겠습니다. 플러스 검정기에. 자, 전자 내려오는 거 보이죠? 자, 전자가 내려와가지고 플러스 전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라든다는 뜻이야. 됐어요? 네. 요거 한 번 더.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오면 전자 내려오면서 플러스 전하량 줄어들면서 오므라들죠. 오므라드는 걸 보니까 검정기의 종류하고 다른 종류의 대전체가 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번엔 플러스로 대전시켜 볼게요. 여기 지금 뭐로 대전이 됐어요? 플러스로 대전이 됐고, 자,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위로 올라왔지.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그나마 있어가지고 지금 플러스 상태에서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전자가 더 빠져나가니까 더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얘가 지금 플러스 검정기인데
더 벌어지는 걸로 봐선 같은 종류의 전화가 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플러스 검정기잖아요. 플러스가 오면 더 벌어지고 마이너스가 오면 오므라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그지? 한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멈춰서 뒤로 가기 해가지고 조금 다시 봐봐. 그러면 이거 이해가 진짜 잘 된다. 이 플래시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칠판에 그리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요겁니다. 검전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3가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서술형에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대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거는 중성검전기에서도 가능하죠. 그죠?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금속박이 더 벌어지면은 전하량이 더 많은 거죠. 이것도 중성검전기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전체의 종류가 어떤 건지는 중성검전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대전된 검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떨 때?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검전기하고 같은 종류의 대전체가 왔을 때는 더 벌어지고요. 검전기하고 다른 종류의 대전체가 오면 오므라든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거 서술형으로 문제 낼 수도 있다는 거. 왜? 검전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시오. 첫 번째, 대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대전체의 전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전체의 전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때는 대전된 검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이 심화 과정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었어.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요거는 넘어가고요. 어떤 내용을 해주려 그랬냐면 검전기의 대전체를 접촉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아마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접지, 그다음에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오늘 검전기의 구조 했고요. 그 다음에 검전기의 원리가 정전기 유도라는 거 했고, 중성 검전기로는 요 2가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대전 여부와 전하량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대전된 검전기로는 전하의 종류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오늘 못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를 이제 선생님이랑 해봤는데, 검전기가 사실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그래서 검전기를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했는데 플래시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전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뒷부분 못한 부분을 조금 해주고 간단하게 전기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